안녕하세요, 김유키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연비와 승차감만 보고 엔진 사양을 고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의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조용하다거나 시끄럽다고 나누기엔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행 패턴과 맞지 않는 엔진 사양은 오히려 자동차를 더욱 빠르게 손상시키며 연비로 이득 본 부분을 전부 수리비로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는 비싸서 못 사겠고 전통 내연기관인 가솔린과 디젤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이 나에게 맞는 엔진이고 어떤 엔진을 걸러야 하는 엔진인지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디젤 엔진부터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디젤 엔진의 최강 장점 중 하나는 연료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디젤 연료는 이론상 불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불자동차 520D도 다 디젤이었는데 뭔 개소리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520D의 화재 사건은 연료의 누유를 통한 화재가 아닌 흡기 관련 부품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화재였기 때문에 연료만 놓고 보자면 잘못이 없습니다.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경유는 심지를 꽂지 않는 한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폭발에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점이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차 미국 대통령 전용 캐딜락 프레지덴셜 리무진은 이러한 이유로 가솔린이 아닌 디젤 엔진으로 만들어져 운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 차 작은 차 가릴 것 없는 가솔린 천국 미국에서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젤 엔진의 최강의 강점은 역시 힘과 연비에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압축비가 높습니다. 더 큰 힘으로 압축해서 더 크게 폭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회전수로도 강력한 토크를 낼 수 있어서 정속 주행 시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흔히 디젤은 강한 힘과 더불어 연비까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열 효율과 리터당 에너지 밀도가 가솔린보다 더욱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디젤과 가솔린이 리터당 똑같이 2,000원에 파는 세상이 오더라도 디젤 엔진이 더욱 연비가 좋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상에서는 또 디젤 연료가 가솔린 대비 더 싸기 때문에 연비의 향상은 곱배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젤 엔진은 노킹 현상이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타다 보면 엔진에 노킹 현상이 있다느니 동시 점화 현상이 있다느니 하는 엔진 내부에 치명적일 수 있는 최악의 고질병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디젤의 경우 그런 것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구조상 가솔린은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불을 붙이지만 디젤 엔진은 압축을 통한 자연 연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린더의 내부 연소에 있어서만큼은 태생부터 클린한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킹에 대한 위험성이 없으니 터보 차저를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사양 디젤 엔진의 경우 터보 차저의 개수가 3개든 4개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물어 가는 디젤 엔진에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습니까? 디젤 엔진 최악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젤 엔진의 최악의 리스크는 크고 무겁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가솔린 대비 더욱 큰 폭발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디젤 엔진은 내구도가 더 높아야 하며 더 커야 하며 더 무겁고 더 견고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한 효율을 달성하려면 터보 차저는 무조건 달아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이만저만 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공간의 자유도가 조금 있을 순 있으나 소형 차량과 중형 차량과 같은 엔진룸이 협소한 경우 무게 배분과 설계에 있어서 그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며 그로 인한 정비의 어려움과 문제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사항들로 인해 자연스레 작은 승용차에서는 4기통 딸딸이밖에 넣어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은 매연이 많고 유독물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름과 같은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DPF라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그름들을 포집해서 불태워버리는 장치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그름들을 가두고 모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그름들이 엔진 내부에 떡지거나 막히게 된다면 오히려 매연 발생 농도는 더욱 높아져 버리는 악마의 굴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소수를 통한 질소 산화물을 없애는 SCR을 장착해야 하고 흡기 내에 산소 함량을 낮춰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EGR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망의 EGR 시스템이 유명한 놈인데 장고장과 결함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불자동차로 유명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거부당했던 BMW 5 시리즈 불자동차가 이 이슈에 해당합니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것을 손해보고 있는 현 디젤 엔진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젤 엔진의 곱창난 유지 보수성입니다. 디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한 번씩 연료를 가득가득 채워 다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디젤 엔진은 연료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고압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과 관련된 장치들은 뜨거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냉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역할을 맡은 녀석이 바로 남은
다음은 연료입니다. 고압 펌프가 작동할 때 디젤 연료가 윤활과 냉각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름이 없을 때는 이 윤활과 냉각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엔 디젤차의 폭탄이라고도 불리는 마모로 인한 쇳가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쇳가루는 인젝터로 들어가거나 주요 부위를 막게 되며 라인을 타고 하나하나 잠식을 해버립니다. 이 현상을 연료라인 초토화라고 부르며 자동차 정비의 끝판왕이자 폐차냐 수리냐를 고민하게 되는 엔진 정비나 미션 정비와도 맞먹을 정도의 정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리비 폭탄을 선사할 것이며 당신을 한순간에 카푸어로 만들어버릴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엔진 오일과 연료 필터 교체는 숨쉬는 것만큼 당연히 정해진 기간 내에 정비해야 하며 각종 소모품 교환이나 정기적인 라인 점검은 필수입니다. 특히 외산의 고성능 디젤 차량의 경우 더욱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젤 엔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단점으로는 가솔린처럼 노킹은 없지만 노킹만큼 크고 불쾌한 진동 소음이 정상 상태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린더 내부 고압을 견디기 위해 더욱 두껍게 만들어진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는 움직일 때 당연히 그 크기만큼 더 크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6기통 수준의 여유로운 엔진이라면 적당한 소음에 나름 가슴을 울린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환경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차량들이 4기통 딸따리로 머물면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디젤 소음은 디젤 엔진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고질병 수준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내연기관은 아주 쉬울 정도로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만 알아두어도 나에게 맞는 엔진 형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가솔린 엔진의 장단점을 파헤치고 결국 어떤 엔진이 진짜 나에게 걸러야 할 엔진인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